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세 종목 그리고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까지 한 큐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인데요. 이 뉴진스 흥행에도 불구하고 르세라핌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어떨지 우리가 한 줄기의 빛도 좀 찾아보기 어려운 구간일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네, X로 일치가 됐어요. 사실 하이브에게 방탄소년단은 너무나 높은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부모님도 이번 주말에 그 부산에서 부산? 하는 콘서트에 네. 생중계로 연결하는 걸 봤다고 진짜요? 하더라고요. 네, JTBC에서 해줬다고 그러는데 이 하이브가 갖고 있는 BTS의 모멘텀 너무 강한데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많이 밀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장했을 때 가격까지 왔죠.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을 좀 줬다가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인데 제일 중요한 건 좀 하이브가 좀 펼쳤었던 사업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좀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조금 고평가를 좀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가 주구장창 하락하는 이유가 특히 네이버는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어떤 평가가 박한 상황에서 하이브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 뉴진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만 뭐 좋게 보러 말하면 뉴진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있지만 또 그냥 또 말한다라면 뉴진스 그리고 BTS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약점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는 뭐 반등은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의 흐름을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의 경우에도 지금은 추세가 많이 이탈되고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내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X 두 분 다 주셨고요. 두 번째는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넘어가 볼게요. 해외 진출이 모멘텀이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 종목을 다뤄보기도 했는데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건 또 지난 주말? 어제 그제 했던 슈룹 보셨어요? 안 보셨을 것 같았어요. 네, 저는 봤거든요. 김혜수 씨가 나오는 슈룹에 대한 기대 때문일지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죠. 두 분 모두 다 O 주셨고요. 지금 주가는 2에서 3% 올라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 그 박스권이라고 해야 되나? 하단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주가가 아직은 바닥을 좀 보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앞으로 어떤 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봐야 될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은 그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슈룹 주말에 방송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재미있다라는 호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OTT 시장을 조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OTT 지금 서비스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OTT 플랫폼이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자기네 오리지널 컨텐츠를 조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와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굉장히 이제 제작이나 아니면 편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일단은 편수를 한 25편 정도 제작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한 34편 정도로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중계를 해주고 제작을 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뭐 넷플릭스를 넘어서 쿠팡, 그다음 디즈니 플러스, 티빙, 애플 TV, 심지어 이제는 아마존 플러스까지 하반기에 또 출시작이 예정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출시 예정작과 함께 이제 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이런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환원 제작비가 4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나오는 이제 애플 TV 향으로는 한 500억 원 정도 규모로 제작이 된다라고 하고 드라마가 좀 흥행했을 경우에는 시즌 2에서 3편까지 제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까지 받는 조건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매출 기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OTT 업체들의 조금 동향을 조금 보게 되면은 잘 만든 제작이 얼마나 큰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드라마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기대작들이 또 얼마 만에 흥행몰이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연동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OTT 같은 경우에 이제 제작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 부담이나 아니면 시청률에 영향 없이 뭐 판권 판매나 하는 부분으로 매출액이 좀 더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O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콘텐츠주에 네.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생기면서 그들 자체는 싸우느라 힘이 들겠지만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경우에는 노났다 막 이렇게 평가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점점 그들의 시장은 줄어들어서일까요? 왜 콘텐츠 제작사들의 주가가 요즘 많이 부진한 거죠? 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작품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거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은 뭐 제작 여건이 좀 불확실하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우영우 때문에 진짜 그 반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전에 지리산이 폭망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라마가 제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는데 나름대로 선방했거든요. 빅마우스가 선방했는데 이렇다 결말이 별로였어요. 네. 저도 결말 별로였는데 이렇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노출되면 또 주가가 못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할인 평가가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뭐 OTT 업체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애플 TV라든지 또 국내 OTT 업체들이 제작비를 많이 쏟아붓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제작비 자체가 뭐 개런티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주가가 녹는하는 경우가 좀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 제작사들, 그러니까 컨텐츠 주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송을 내놓느냐, 그 프로그램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성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KH 바텍을 볼게요.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가을철에 뭐 아이폰 신작. 그쵸? 신제품 그리고 또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 전에 이러한 스마트폰 관련주를 사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상승이 짧게 끝난 거 아닌가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KH 바텍의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투자 의견 OX로 들어보죠. 여기도 X인데 폴더블폰이 그 지난번 폴더블폰은 플립은 되게 인기였는데 네. 이번엔 좀 그만큼 흥행하지 못했나요? 왜 KH 바텍의 주가가 부진한 걸까요? 뭐 저는 뭐 폴더폰이라든지 이런 뭐 인기는 더 진행될 여지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근데 이제 KH 바텍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쁘지 않고 또 사업 부분이 좀 여러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실적도 중요하고 또 뭐 이 폴더폰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IT 수요 감소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는 요소고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섣불리 이게 저점이라 해가지고 떨어지는 주식을 매수했다가 또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네. 조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수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하고 매수하자는 측면에서 좀 X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KH 바텍 외에도 제가 앞서 말한 그 아이폰 수혜주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도 사실 가다 말았거든요. 맞아요. 예, 이 전반적인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 수요 둔화라는 키워드 때문에 우리가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시기인 건가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아이폰 14의 경우에 이제 굉장히 흥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 스마트폰이 이제 폴더블폰이 나오기 전에 애플을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나온 애플 제품을 보니까 전작이랑 조금 차이점이 크게 없었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무조건 이제 경기 둔화가 조금 이제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감사한 소식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폰 14의 경우에 이제 기존의 9천만 대를 조금 유지를 하고 더 이상의 추가 증산은 없이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애플 관련주들도 조금 힘을 못 쓰고 추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네. KT 바테까지 두 분의 의견이 X로 일치가 됐는데요. 그럼 오늘장 눈여겨봐야 될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마감에 산다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면요. 안정적인 시장을 선점한 업체고요. 여기는 고객 서비스로 다가가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죠. CS윈드와 MI텍인데 이 고객 서비스하고 CS윈드가 무슨 연관인 거죠? CS가 커스터머 서비스. 네, 고객 서비스여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대요. 네. 웃어주세요. 네. 네네. 설명 들어볼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증시가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에도 조금 강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잘 버티는 위주로 종목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꾸준하게 이슈가 나오는 종목이 바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현재 유럽이나 또는 러시아산 의존도를 조금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이런 것을 아는지 2030년에는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그리고 또 더 빠르게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CS 윈드의 경우에는 이제 풍력 발전 설비 및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을 조금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 이제 트렌드로는 이제 해상 풍력 쪽으로 조금 진출을 하고 해당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인수를 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21년도 6월달에 이제 글로벌 터빈 브랜드인 베스타스의 미국 타워 공장을 인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력 증원과 공장 증설을 통해서 현재 한 3천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1조 원 정도까지 매출액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또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으면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불이익이 조금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받게 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세제 혜택으로도 이익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2022년 2월달에 포르투갈의 ASM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조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에서는 발트 8국이라고 해가지고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에너지를 한 7배 정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이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한 게 좀 더 수월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포르투갈, 그다음 네덜란드, 프랑스에서도 지금 앞에 있는 이제 바다의 해상 풍력을 이용해서 발빠르게 조금 더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런 유럽에서의 지분 인수가 또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또 영향력을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풍력 에너지 비중의 30%를 좀 대체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금 태양광에서만 태양광에서만 고정 가격 입찰제로 인해서 좀 태양광 산업을 조금 밀어주고 있었는데 이를 이제 풍력 발전에서 조금 적용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법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런 가격 안정제가 조금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금 수월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망이 자금 융통이 좀 더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매력도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매출액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3,100억 원 매출액 기록했고요. 2분기는 3,200원, 3분기 예상으로는 한 3,600억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CS윈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그럼 오늘 종가 매수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60일선 기준에서 리테스트를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굉장히 잘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120일 부근에서 현재 지지라인이 조금 살아있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종가에서부터 67,000원까지, 목표가는 전고점인 67,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5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의 목표 주가는 67,000원, 손절가는 59,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안정적인 시장을 또 갖고 있는, 선점하고 있는 회사를 볼게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인데 MI텍. 네, 어떤 MI텍 회사입니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의료기기 관련돼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오. 회사예요. 근데 우리 스텐스라고 하면 이제 그 혈관, 심장이라는 이로 쪽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걸 뚫어주는 제품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MIT 같은 경우는 비혈관 그 스텐트 관련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 시장 매출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뭐 저는 그런 거를 잘 모르는데 위 관련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제품들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1위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점유율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뇨기과 세석기 시장 관련해서도 성장세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요즘에
음식이 해외, 그러니까 서양화되면서 이런 그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매출 성장 기대가 되고 있고요.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율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 3분기도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좀 기대해 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 오프라인 영업이 좀 부진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해외 좀 이제 그 인수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있는 거 본다라면 오늘 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 중간 자리라 보고 있고 저는 한 11,3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목표가 17,000원 정도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한 권역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MI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 순저가는 11,300원 제시해 드렸어요.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잘 버틸 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맞아요. 몰랐거든요. 네. 오전장의 분위기 보고 또 시작했네 이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장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선물에서 콜옵션도 매수 계약이 나오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 보도록 하죠. 먼저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어떤 쪽 봐볼까요? 기관 봐볼까요? 네. 일단은 기관의 매수 상위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SKC랑 삼성 SDS가 있습니다. 우선 SK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에서 조금 인수함에 따라서 동박 시장권을 놓고 조금 주도 경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1위를 조금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SKC의 투자회사인 SK 실리넥스에 북미 지역에 5만 톤 규모의 동박 공장을 두 곳 2025년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IRA 법안 관련해서 연간 25만 톤으로 지금 수요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생산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지금 정읍 공장에 오육 공장에 지금 완공 후에 양산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증설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산량과 매출액이 점차 증가를 해서 1위 시장을 조금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 SDS 지금 현재 2거래일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카카오가 지금 이제 화재로 SK CNC 화재로 조금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른 대안으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조금 풀이가 됩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로 ITG가 조금 투자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물류 운임리가 조금 하락하고 있어서 매출액은 증가를 할 거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 또 물류 사업의 개편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제 개선될 거라는 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한미글로벌과 앱클론이 있습니다. 우선 한미글로벌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빈살만 왕사제의 방안이 무산된다는 소식에 뭐 한미글로벌 그다음에 세아베스트 주주 같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사우디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가 발주한 155억 규모의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조금 수주를 해서 매출액을 조금 증가를 했고요. 아직까지도 네옴시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주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도 추가적인 수주나 아니면은 뉴스나 공시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앱클론 지금 현재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카티의 암 치료제가 일상에서 혈액암 환자에 대해서 호전된 결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실현이 되고요. 기존 카티 치료제인 킴리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뭐 새로운 재발 환자나 아니면 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앱클론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매도 대표 종목입니다. 그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 삼성전자죠. 그냥 그 묻지마 매수라는 거. 거의 뭐 바스켓으로 담나요? 네, 계속 뭐 이유 없이 매수를 하는 거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버텨줄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아침에 조금 하락하고 나서 바로 한 10몇 분 만에 플러스 반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죠.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걸로 인해서 묻지마 매수세 오늘도 거의 뭐 매수에
거의 뭐 한 7, 80%는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로 집중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삼성 SDI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차전지 셀이라든지 관련된 소재주들에 대한 매수에 같이 유입돼 있고요. 오늘 좀 은행주들이 좀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좀 신한지주를 필두로 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아무래도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인식들이 좀 저평가 매수가 들어왔고, 반면에 좀 끝없이 매도하는 기업들이 좀 있죠. 특히 이제 카카오, 뭐 진짜 악재 끝없는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그 낙폭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카카오 그룹주들 매도가 많이 나왔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살만 방안이 무산되면서 뭐 이게 뭐 사막의 신기루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건설주들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오늘 8%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좀 타격을 좀 크게 받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이야기 좀 들어가 보기 전에 앞서 카카오 이야기 살짝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카카오 관련 뉴스 레포트들도 좀 많이 쏟아졌고, 정말 악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제는 끝났겠다 싶었는데 또 다른 악재가 나오면서 예, 주주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포기할 수 없는 가격대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근데 데이터 센터 화재가 카카오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고, 네. 뭐 카카오가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KT 그 화재 아연 충정로인가요? 아연도. 아연도 네. 네, 거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어떤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한 오류가 됐었던 것이고, 이것을 이제 반면 교사 삼아서 좀 개선시켰는데 카카오도 그런 것을 좀 개선시키겠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카카오가 보상을 해야 된다 어쩐다 얘기 나오는데 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원천적인 문제는 또 SK CNC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그쪽에서 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카카오가 실질적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마지막 하락의 끝자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반등을 줄 수 있다. 악재가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없다라고 보고는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만, 잘 나온다고 해도 한 21선 언저리? 그러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 한 55,000원 정도기 때문에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요. 코스피는 0.31%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219선까지 다가갔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51% 오른 681.68포인트 지나갑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